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것을 오늘로써 끝내지 마시고 계속 반복 학습, 복귀 하시고 우리 캡틴 박형순의 인생샷, 저에게는 인생샷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샷, 우리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인생샷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주식이 됐든 뭐 선물이 됐든 기술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인생 비법이 될 수 있는, 저에게는 인생 비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샷이 될 수 있는 사선 기법에 대해서 다시금 총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것을 오늘 한번 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같이 점검해드리고 복귀해드리고 리뷰, 피드백 해드리고 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나아가시고, 하루에 주중에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주말에 또 좀 더 시간 부여를 더 놓고 코스피 코스닥 2000개 상장한 종목들을 뭐 다 돌려본다던가, 혹은 특정 종목 중에서도 이러한 패턴들이, 주가라는 것은 파동을 가집니다. 주가는 반드시 파동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파동에는 어떤 주가 흐름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의 이제 변곡, 상승 변곡, 하락 변곡이 흐름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성공에 대한 승률은 몇 퍼센트인지 직접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려보시고, 또 실패를 한다면 왜 실패를 했을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주가의 모습이 나오는지, 실패한 이후에 어떠한 주가의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선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떠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는 한 주든 두 주든 소액으로 실전에서 내가 직접 해보면서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간다면 완연하게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여기저기서 많은 어떤 교육 강의를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무기가 많으면 좋지만 하나라도 완연하게 내 것으로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선 기법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 2회, 3회에 걸쳐서 계속 제가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점검해드릴 거고 피드백해드릴 거고, 계속 또 그런 과정 속에 같이 투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샷, 또 캡틴 박형순의 인생샷 사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이란 것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2000개 종목 중에 우리가 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상승을 하면 수익이 납니다. 맞습니까? 물론 반대로 A라는 종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매도를 쳐서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최근에 계속 이슈되고 있는 공매도라는 건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배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상품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자, 주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자, 첫 번째, 해당 종목의 그 해당 종목,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는 그 해당 종목의 수급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1000원짜리 종목이 100만 주의 거래량이 있다. 또 10,000원짜리 주식이 100만 주의 거래가 있었다. 그럼 두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은 100만 주 거래량은 같지만 거래 대금이 다르죠. 거래 대금이 다르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죠. 1000원짜리를 100만 주 거래량 매수한 거랑, 예컨대 A라는 세력이 1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주 매수한 거랑, B라는 세력이 10,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주 매수한 거랑 이거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당 종목의 수급, 이제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는데 매수와 매도 그런 거래량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가운데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많은 어떠한 종목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왜? 누군가가 그게 외국인이 됐든 국내 기관이 됐든 뭐 외국 기관이 됐든 외국 개인이 됐든 우리 국내 개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매수를 강력하게 돈을 찍고 배팅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주식이 오르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매도를 강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매수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A라는 주가가 내려올 때 아래에서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든 내려가든 현재 주가를 현재가, 시장가로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도 계속 마구마구 사주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야 주가가 더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 곱하기 그 해당 종목의 주가를 뭐 하면 곱하면 거래 대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일 뭐 거래량이든 거래 대금이든 엄연히 따지면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일수록 좋겠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누군가가 많은 돈으로 그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아셨죠? 어떤 A라는 제가 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음식점이 있다라고 한들 맛집이에요. 정말 맛집인데 그 맛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몰라. 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정말 실적도 좋고 너무너무 뭐 펀더멘털 탄탄해요. 그런데 시장은 그 A라는 기업을 몰라. 그래서 매수세가 있지도 않고 뭐 거래도 없어. 잔잔해. 그러면 그 주가는 그 맛집은 망하지는 않겠지만 강하게 또 상승 탄력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실적도 기본의 펀더멘탈도 약하지만 어떤 단기 이슈, 니슈에 특히 수급, 매수세가 강하게 붙다 보니 그게 이제 투자 심리라고 하죠. 투심이 붙다 보니 그냥 헐헐 날아오르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추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추후에 투심이 꺾이면 다시 원위치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식 원리를 생각한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야 상방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러면 누군가가 세력, 그 누군가는 세력이라고 하겠죠. 누군가가 강한 적극적인 매수, 돈을 투자를 해야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HTS가 됐든 MTS, 그러니까 모바일이 됐든 PC가 되셨든 증권사의 차트를 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표현하는 캔들 차트, 그죠? 주가를 예컨대 뭐 삼성전자다. 주가를 표현하는 이런 캔들 차트가 있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이동평균선을 뭐 좀 더 추가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색깔도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면 되겠고, 그 다음 하단부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어떤 이평선도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되셨든 PC가 되셨든 증권사의 차트를 우리가 HTS나 MTS 차트를 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캔들, 봉 차트와 또 이동평균선 그리고 하단부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가 현재의 우리가 이제 주식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 현재 주가 캔들 차트와 봉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죠.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도 뭐 지금은 뭐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권사에 자동으로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이평선을 설정을 바꾼다던가 혹은 다른 또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해당 종목의 수급, 거래량 및 거래 대금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도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표출 이슈 내용이 뉴스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종목이 상승하는 요인이 이슈가 이제 모멘텀의 사이즈가 클수록 후속 매수세나 투자자들이 집중 몰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흔히 말해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이슈 수급이 붙으면서 뻔뻔 치고 올라갔지만 그 사이즈 캐파가 작으면 계속 후속적으로 상승,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차별이 나올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흐름,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상승 변곡의 기준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1번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 매수로 배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 그 A라는 이제 자칭 그 세력이 그 해당 종목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은 계속적으로, 물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상향 할 수밖에 없겠다. 어떤 그런 주식의 원리를 우리는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A가 나왔으면 B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일단 주식에 대한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우리 사전기법을 접근을 하신다면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앞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냥 1번 어찌고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오면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만, 그것을 원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래 하면은 이런 조건이 나와서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자 이래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수하면 된다. 저래 해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 매도하면 된다. 자 여기가 돌파됐으니 매수하면 된다. 자 여기가 이탈했으니 매도하면 된다. 자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그건 결과론적 얘기야. 결과론적.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이후에 왜 가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 그런 주식에 대한 원리만 이용해도 충분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도 업이 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주식은 올라야만, 상승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말한 누군가는 세력이겠죠? 그 세력이 강한 적극 공격 매수로 투자를 했고, 그 세력이 그 해당 종목에서 털고 나가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다만 그 과정 속에 바로 가느냐, 또는 기간과 가격 조정을 가지면서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기까지. 자, 잘 들었다. 1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이 흐름의 원리를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단기와 쓰인 관점에서 이어간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계시는 톡방에 1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저도 1번 눌렸습니다. 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카카오 TV에 접속하셨으면 거기서 채팅하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아이고, 운전 중에는 듣기만 하세요. 운전 중에 채팅하기 없기 좋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어떠한 종목,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 무조건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면이 있어요. 희한해. 희한해. 자,
근본적으로는 주식은 탑다운 방식의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캡틴 박경순의 인생샷,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샷이 되어줄 사성기법. 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상승 변곡. 자, 무슨 말이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턴, 흔히 말해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어쨌든 다시 턴 상승하는 구간, 또는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그런 구간마다 어떤 변곡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변곡이 없이 쭉 갈 수도 있고, 나왔지만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겠고,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떠나서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만 보자 이거죠. 그래서 상승 변곡, 하락하던 주가가, 또는 현재 상승 이후,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원형 바닥형이라던가, 상승한 이후에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자, 예를 들어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오는 어떠한 구간, 또는 상승하던 종목이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하려는 어떤 순간이라던가, 또 주가는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수렴과 확산이 있는데 어떤 박스, 제가 주가의 패턴에 대한 교육자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보고 땡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아셨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주가의 수렴 이후에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어떤 그런 중요 구간에는 변곡, 흔히 말해 변곡점, 변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승은 양봉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하락의 변곡은 음봉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뭐죠? 그러면 상승이랑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상승이나 하락하는 구간에는 그런 변곡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변곡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즉슨 거래량. 누군가가 매수를, 누군가가 매도를 강력하게 때렸다 이거죠. 돈을 투자했다 이거죠.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수를 배팅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도를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수익이 올라야지 나는 수익 구조니까 상승 변곡, 일봉상, 물론 여기서 분봉, 뭐 예를 들어 3분봉, 5분봉, 30분봉, 뭐 10분봉, 15분봉, 60분봉, 120분봉, 또는 주봉, 월봉, 망라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겠다. 그러나 그 기준봉에 따라서 신뢰도나 어떤 기간에 대한 폭, 또한 기간에 대한 어떤 시간, 그리고 위아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일봉상 보는 것이 신뢰도가 가장 높더라. 자, 실전 투자 20년 해보면서 이리저리 다 해본 결과, 이런 변곡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준을 장중 단타 혹은 스캘핑을 할 때 분봉으로 볼 거냐, 분봉도 투자자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또 주봉 월봉 크게 볼 거냐에서도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일봉으로, 일봉 하루 보는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일봉상 21선 주가 이동평균선 21선 위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한다. 스타트가 21선 아래에서 치고 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종가는 21선 위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란 뭐죠? 봉이 크게 시가와 고가의 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가와 고가, 종가죠. 자, 윗거리도 있을 것이고 아랫거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의 폭이 클 경우 이렇게 몸통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장대 양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겠고,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자, 예컨대 양봉인데, 장대 양봉인데, 그림은 제가 그냥 대충 러프하게 그리겠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많이 매도를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게 끝났기 때문에 양봉 마감을 했지만, 누군가는 위에서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날 매수를 하고 관리를 해준 세력들이 종가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윗꼬리가 짧다라는 것은 종가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종가까지 계속 주가를 컨트롤했다라는 거죠. 윗꼬리가 짧다라는 것은 막판까지 계속 종가까지 관리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때렸고 누군가는 아래에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게 발생을 한 거지만, 거기서 단편적으로는 누군가가 시가 대비, 당일 시가 대비 많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게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장중에, A라는 종목이 당일 시가가 뭐 플러스, 10,000원에 예컨대, 뭐, 11,000원에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뭐 장중에 7, 8%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200원까지 빠진 거죠. 물론 그것을 누군가가 싹 말아 올려서 보합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전에 세력들이 누군가가 아래에서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장대 양봉으로 뽑았지만,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가 먼저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윗꼬리가 있다면 나쁜 거고 아랫꼬리가 있다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왜? 위에서 누군가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는 거고, 왜? 누군가가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윗꼬리는 안 좋은 것이요, 아랫꼬리는 좋은 거지만, 주가의 흐름의 위치와 주가의 어디에서 또 거래량과 어떠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짧을수록 좋겠다. 그 소리는 시가와 저가가 별 차이 없이 시작부터 땡겼다라는 얘기죠. 시작부터 애시당초 이 종목은 오늘부터 세력이 땡긴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시가 대비 아랫꼬리가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랫꼬리가 길게 내려왔고 누군가가 저가에서 쫙 끌어올렸다. 어찌 보면 좋은 건데, 그럼 왜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도 생각을 해본다면, 세력들이 시작부터 작업을 한 건 아니죠.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아랫꼬리도 짧은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윗꼬리는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죠. 길면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윗꼬리가 있어도 바로 다시 시장에 그 다음날 바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선 기법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최대한 성공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 저 조건이 발생했을 때 좀 패스를 하는 거죠. 에? 단순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 70%다. 그러면 요 조건 저 조건을 빼면 또 80%의 성공률이 되더라. 그럼 그런 가운데 또 실패 사례가 나왔을 때 배제를 해보니 또 이런 거 저런 거 빼보니 또 90%의 성공률이 올라가더라. 100%라는 기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전 20년 하면서 기본 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요 주식 원리를 활용을 했고요. 그 가운데 성공률을 이제 틀리는 경우도 나올 거 아니에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틀린 조건을 좀 줄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쉽더라도 이제 이런 배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공률은 경우의 수는 줄이고, 그러다 보니 성공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됐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상승 변곡이 발생을 해야 한다. 일봉상 21선 위로 나오는 장대 양봉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즉 거래 대금. 누군가가 많은 매수세를 했느냐. 거래량도 얼마 없다라는 건 누군가가 배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맛집에도 비유를 해드렸고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 매수세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종목은 계속 바닥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바닥에서 재미없는 상황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거래대금. 그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는 기준은 예컨대 해당 종목이 하락 반등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앞에 있는 구간들 또는 전고점 구간들 여기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죠. 여기 구간들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누군가 돈을 많이 배팅을 해줘야 비로소 얘가 올라갈 것이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얘가 여기서 튀어 오를 일도 없겠지만 주가에 따라서 또 유동 물량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누군가가 턴을 돌렸고 상승으로 돌렸고 그 상승 돌리는 데에는 돈을 많이 배팅하는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세력들은 100억을 투자했어요. 해당 종목에. 자, B라는 세력들은 B라는 종목에는 어떠한 세력이 500억을 배팅했어요. 자, C라는 종목에는 어떠한 세력들이 1000억을 배팅했어.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종목에 한번 붙어 보실래요? 당연히 이쪽 아니겠어요? 물론 어떠한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시가총액이 얼마짜리고 자본금이 얼마짜리고 매출이 현재 얼마짜리고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A라는 종목은 100억을 투자했어. B라는 종목은 500억을 투자했어. C라는 종목은 1000억을 투자했어. 여러분은 어느 종목에 한번 붙어 보실래요? 붙은다면 A 종목에 붙으실 거야? 아니면 C 종목에? 이거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 거래량, 거래 대금을 계속 확인하셔라. 많을수록 좋다. 왜? 누군가가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기부업 나 손절하고 나갑니다. 털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주가를 끌어올리겠어요? 우리가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주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세력들이 그 주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컨트롤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세력들이 돈을 많이 투자한 쪽으로 우리도 살짝 숟가락 얹어서 붓는 게 낫겠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셔라. 자, 세 번째, 그럼 1번과 2번의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종목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1번 21선 위에서의 마감하는 장대 양봉. 2번 거래량 앞 주가의 흐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 매수세에 돈이 들어왔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매수하면 좋겠느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나 저점, 고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소 뒷걸음질 하다가 혹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나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저점 매수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또 A라는 투자자가 있고 B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자, A라는 투자자는 뭐 운영자금이 1억이고 B라는 투자자는 운영자금이 1000만 원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적극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적으신 분들은 중립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투자자마다 내 투자 어떤 여건,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얼마냐, 또 나는 내가 본업이 어떠한 일이며 장중에 주식 대응을 좀 요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또 그 투자자의 성향이 다르겠죠. 그 투자자가 목표가 얼마인지,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라가는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 이거는 뭐 누구나 꿈꾸는 거고,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할 것인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을 택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것처럼 투자자 성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그 폭에 대한 분할 매수 나누기 3을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 예컨대 A라는 종목이 자 시가가 11,000원이에요. 시가가 11,000원. 근데 장중에 좀 밀렸어요. 5% 정도 밀렸습니다. 암에 밀렸네. 1,500원. 이렇게까지 밀릴 장대 양봉 상승 변곡이 들어오는 종목은 이렇게까지 밀리지도 않겠지만 약 5% 정도가 밀렸고 장중에 뭐 또 시가 대비 한 15% 정도 이상까지 올랐다가 아니 더 한 13,000원까지 올랐다가 예를 들어 자 시가는 11,000원이고 장중에 저가는 1,500원 장중에 고점은 13,000원 그리고 종가는 12,500원에 마감을 했어.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13,000원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이 폭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3. 2,500원이 되겠네. 2,500원 나누기 3을 하면 뭐 어느 계산기를 두드리고 뭐꼭 0.100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호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러프하게 나누기 3을 때리고 그러면 이제 중간값도 나오겠죠. 나누기 2를 하면 중간값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값에 딱 매수를 하면 좋지만 주가라는 것이 살짝 주가라는 것이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만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깊게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래저래 하다가 실패 전저점을 다시 훼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통합을 했을 때 뭐 또 파동의 이론, 엘리엇 파동 이론의 피보나치 수열도 감안을 하고 또는 뭐 저의 성향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나누기 3을 한다. 어차피 피보나치도 결국 중심 그 폭의 50%의 눌림의 기준으로 뭐 38.1이나 61.8이 되는 거죠. 38.2나 61.8. 결국에는 분할 매수하면 50%그 폭의 중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일수록 눌림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20%대 상단 쪽에서까지 이건 완전 공격 매수죠. 이거는 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고 적어도 33.3 나누기 3 하면 33.3 66.6이 되겠죠. 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자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뭐 100만원 100만원 매수했다. 그러면 단가는 매수가 죄송합니다. 뭐 매수 금액은 200만원이고 단가는 이 폭의 중심을 잡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1차, 2차 매수를 하든지 또는 뭐 이제 성향에 따라서 1 잡고 하단에서 1 잡거나 하단에서 2를 잡거나 또는 111 이렇게 좀 잡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중심에서 잡는 게 중심 이하로 잡으면 좋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종목에 따라서 중심 또는 중심 이하까지 내려왔다 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상단에서 바로 가는 게 좋은 거고 이 중심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주가의 어느 흐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또 세력들이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저점 저가 상승 변곡이 발생한 기준일의 저가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왕이면 시가 저가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 시가 저가. 이게 무너졌다라는 건 이 당일날 매수 땡겼던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을 했거나 무슨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또는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가 저가가 특히 저가가 깨진다라는 건 상당히 또 눌림이 더 깊게 가격 조정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반대로 위로도 마찬가지겠죠. 위로도 그래서 비율은 똑같이 해서 아이고 뭐 정신이 없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의 폭의 나누기 3을 해서 그 상단 쪽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중심의 이하 아래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하시면 평균은 중심값이 되겠다. 이렇게 분할 매수한 이유는
얘가 중심 이하로만 내려온다면 여기서 뭐하러 매수합니까? 기다렸다가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되지. 그러나 이 아래로 안 오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 중심 이하에서, 중심에서 또 사고 중심 이하에서 또 사고 111,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기서 1 사고 여기서 2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1 사고 또 여기서 1 사면 중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가든 중심에서는 시세를 조금이라도 고가를 돌파하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충분히 최소한 본절 내지는 조금이든 많이든 수익을 주고 다시 내려올지라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설령 내려올지라도. 다이렉트로 이런 기준봉이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는데, 다이렉트로 어떠한 그냥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99.9%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정말 제대로 상승 변곡이 발생했으면 그 위로는 못 갈지언정 이 안에서 계속 하락 반등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려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 안에서 조금 먹든 많이 먹든 다 먹고 나올 수 있다. 단 중심, 그러니까 분할 매수 꼭 하자. 비중 관리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그러면 타겟이 이 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와 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종가와 고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시가와 저가가 깨면 안 되니까, 시가와 저가를 깨면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의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 되겠고,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최종 저가를 깨면 그건 이제 손절 또는 수익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물량이 좀 많다, 그럼 비중 축소를 통해서 하단부까지 좀 열어야 하니까, 이 하단 라인이 깨지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난 좋다, 수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현재 물량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량을 좀 줄여가던가, 아니면 그대로 러프하게 홀딩 하던가, 그리고 난 이후에 하단부의 주요 구간 라인 또는 거기서 턴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매수하셨든 간에 종가나 특히 고가, 이제 고가가 되겠죠. 고가가 돌파가 돼야지, 돌파가 되지 아니하면 이 주가는 또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던지, 아니면 뭐 본절 익절 잡고 고점 돌파를 도전해 보던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점과 저점을 뚫리면 위로 가든 아래든 간에 이 폭 대비 우리가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중간 정도 나오겠죠. 이 폭이 예를 들어 뭐 3,000원이다. 이 폭이 저가와 고가가, 그럼 이 폭의 중간인 1,500원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폭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더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승 변곡의 기준을 강하게 발생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눌림 이후에 바로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계속 놀면서 우상향을 하고, 그 시가 저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상승과 눌림 또는 하락과 반등, 그런 파동을 가지면서 계속 노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상승적인 타겟을 보려면 뭐 시가와 고가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고, 또 매수라고 올라가면 수익이지만 내려오면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저가가 시가 내지는 저가, 최종적인 저가가 이탈을 하면 뭐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를 한다던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가 또는 이제 고가, 최종적인 고가에서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익절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결국에는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 폭보다 중간, 그 폭의 중간의 폭만큼 1차적으로 가고, 또는 그 폭만큼 2차적으로 더 가거나 못 가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타겟을 잡으시고 그 원리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고점과 저점. 그러나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적극이 아닌 중립적으로, 뭐 보수 투자자는 이거를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보수 투자자는 주식을 안 해야겠죠. 주식을 하면서 나는 보수 투자자다, 보수 스탠스다,
뭐 잠깐 흐름상 단기적으로 어느 맥점에서는 어느 구간에서는 내가 보수적으로 계좌 관리를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면서 보수 성향은 없겠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어쨌든 간에 성향에 따라서 고점과 저점이 아닌 종가와 시가 대비하셔도 상관없겠다. 예. 자, 무슨 말이냐? 예, 이렇게 아이고 있으면 앞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이 폭 대비 나누기 3을 했는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꼬리를 무시하고 시가와 종가 이 폭으로 나누기 3을 하셔도 상관없겠다. 이건 투자자의 성향이니까. 예. 요만큼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요만큼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예.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깊게 눌렀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이 기준을 해당하는 종목을 참여하겠다. 그럼 고점과 저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하긴 할 건데 좀 이왕이면 그날 당일의 시가가 좀 눌림이 시가가 깊게 떨어졌다. 나는 뭐 중립적으로 보겠다 한다면 고점과 저점이 아닌 종가와 시가 대비 폭으로 나누기 3 하시면 되겠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최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예, 결과론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했던 간에 그 기준의 저점을 훼손하면 단기 매매, 단기 성향, 단기 또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 그러나 나는 스윙으로 가져가겠다 한다면 해당 종목의 이슈나 거래 대금이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가져가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뭐 물량이 뭐 많이 있거나 기존에 그러면 내려갔을 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물량 괜찮다 한다면 그냥 그대로 러프하게 흔히 말해 존버를 하시고 홀딩을 하시고 나중에 아까 하락폭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는 하락폭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예측했던 하락폭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고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참고사항인데요. 윗꼬리.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차익 실현이 여기서 나왔고 종가까지 세력이 컨트롤한 게 아니다 보니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한 거예요. 물론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단 1%라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배제한 거니까요. 자, 저 윗꼬리의 폭이 몸통보다 같거나 크면 그 종목은 패스. 또 아랫꼬리와 윗꼬리 더한 값이 몸통의 시가와 종가의 어떤 폭만큼 같거나 길면 패스하자. 예.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이 있으면 못 간다가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1%라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종목은 그냥 패스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종목이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많은 돈을 찍었는데 아니 왜 올랐는지 이유가 나와야겠죠. 뭐 실적이 좋다든 뭐 수주를 했다던가 뭐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던가 뭐 호재 어떤 뭐 거래 무엇이든 됐든 간에 이유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유가 나오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현재 주가 상승하는 데에 주가가 왜 올랐느냐 주가 상승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유가 없다라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후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서 다 개거품 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왕이면 못한다가 아니라 하실 거라면 상승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장중에 뭐 이슈주 특징주 있잖아요. 왜 상승을 했는지 이유가 있는 종목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사이즈 과연 이 사이즈로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그 이유로 해당 종목의 모멘텀 사이즈가 크냐 적냐 이왕이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 이유가 없는 종목을 해본다면 반드시 그거는 저점 이탈하면 손절 꼭 잡으시고요. 그러나 나는 이런 조건이 나오고 이유도 있고 그 모멘텀도 큰 종목이고 상승 변고가 거래 대금이 크다면 뭐 혹이나 행여나 저가를 이탈할지라도 그런 저가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뭐 얼마든지 다시 그런 종목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스윙적으로 펼쳐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과 폭, 기간을 감안해서 이제 물량 관리만 잘 조율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자, 오늘 캡틴 박형준의 제가 주식 실전 투자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샷, 저만의 기법이고요. 실제 저는 이걸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저는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샷이 될 수 있는 사선 기법을 좀 소개했으니까 요걸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 학습, 제가 녹방 업로드 할 테니까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주중이 됐든 주말이 되셨든 좀 시간을 빼셔서 대한민국에 상장해 있는 2,000개 종목을 조금씩 매일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돌려봐서 이러한 기준 조건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복귀해 보시고 반복 학습해 보시고, 그 다음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당 종목, 해당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 해본다면 어디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주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과정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실전에서 해보신다면 그것은 완연하게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가는 과정이 되고, 결국엔 여러분이 마스터하시고 이 사선 기법도 여러분들의 인생샷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제가 교육을 해드렸으니 자,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노력하세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같이 점검해 드릴 거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점검하고 피드백 해드리고 또 전략 세워드리고 같이 또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승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